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책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풍수지리 컨설팅과 강연을 진행하는 풍수 전문 교육자 고재희 선생님의 신간 시크릿 풍수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풍수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꿈을 갖고 풍수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며 저서로는 쉽게 하는 풍수 공부, 대한민국 1% 부자들의 부동산 고르는 법, 부자 생태학 등 20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로 영상이 나간 후 3일 이내에 댓글을 써주신 분 중에서 4분을 추첨하여 시크릿 풍수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즈음의 심란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행곳 주식회사 북21 21세기 북스 지은이 고재희 시크릿 풍수 1장 부동산 재테크는 풍수테크다. 풍수와 투자가치 모두 좋은 집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 누구나 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터를 원한다. 수요가 많으면 비싼 법, 지세가 빼어난 땅, 즉 명기는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그저 흉한 땅을 피하는 데 만족한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러면서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흉한 일이 생기는지를 귀납적 방식으로 검증해 민간 풍습으로 전승시켰다. 여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자. 인자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다. 집도 그렇다. 지기가 왕성한 땅에 지어진 집에 살면 몸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그런 집에서 인재도 태어난다. 반면 기운이 흉한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다. 집터가 안 좋으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며 몸도 아프기 일쑤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흉한 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자. 한강을 등진 아파트는 가지 마라.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배산 임수영집.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집터는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땅이다. 배산 임수 지형은 주거 입지를 고려할 때 첫손에 꼽힌다. 집 앞쪽은 낮고 평평하며 집 뒤쪽은 산이나 언덕이 있어 높아야 좋다. 이런 땅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설계한다. 대체로 마당과 대문이 낮은 곳에 있고 집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다. 배산임수, 전저 후고 조건을 만족하는 집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 모두가 좋아한다. 또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집터는 안정적이다. 화를 부르는 배수진을 친 집. 배산 임수영 집의 반대말은 배수진을 친 집이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흔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사용한다. 중국 한나라 때 명장 한신이 강가에 진을 치고 조나라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배수진은 위험한 발상이다.
배수진을 친 집은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형태다. 그런 집에서 살면 부귀를 누리기 어렵고 불행이 끊이지 않아 삶도 고달프다.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수 있기에 피하는 게 좋다. 그런데 배수진을 친 집은 건강운과 재물운이 왜 나쁜 걸까?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집 가까이에 산과 하천이 있는 경우 밤과 낮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온도차 때문인데 낮에는 산 정상의 온도가 하천의 온도보다 높기에 하천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분다. 밤에는 반대로 산에서 하천 쪽으로 산바람이 분다. 산을 바라보는 형태로 지은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대개의 집들은 앞쪽에 큰 창이 있고 뒤쪽에는 작은 창을 낸다. 이 경우 낮에는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창이 작으니 바람도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집안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밤에는 산바람이 큰 창문을 통해 집안 깊숙이 들어온다. 이 바람은 살풍이 되어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집안 온도를 떨어뜨린다. 집안에 찬 기운이 도는데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마 병치레하느라 바쁠 것이다. 배수진을 친 집은 왜 불을 얻기 어려울까? 풍수경전인 설심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주 뛰어난 인재는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를 띠고 좋은 모양이면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본다. 따라서 물을 등진 집은 재물을 등졌다고 보아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사람의 행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반영한 전통 마을에서 지대가 높은 산을 바라보는 집은 보기 힘들다. 이왕이면 지기를 제대로 받아 부귀를 누리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주산에 저장된 지기는 지맥을 따라 지대가 높은 산에서 지대가 낮은 하천이나 들 쪽으로 흐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천에서 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영 집은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복을 받지만 반대로 배수진을 친 집은 지덕이 발동하지 못해 화를 당하기 쉽다. 2장 살기 좋아야 재물도 흘러든다. 전망은 안 좋은데 값이 오르는 집. 좋은 기운이 100년을 가는 곳. 우리는 전망이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망 좋은 집은 인기가 좋고 비싸다. 빼곡히 늘어선 회색 빌딩에 질리고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멋진 전망은 일종의 보상이고 선물이다.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모두가 꿈꾸는 전망 좋은 집, 과연 풍수적으로는 어떨까? 전망이 좋을수록 건강운과 재물운도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자. 탁 트인 전망은 절반만 누려야 좋다. 전망 좋은 집은 벽면 하나가 통유리창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전망이라는 장점을 살리는 인테리어로 적합하나 풍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풍수에서는 마을 어귀가 넓게 트여 있으면 큰 부자나 큰 인물이 태어나지 못한다고 여긴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안에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으면 건강운과 화목운은 물론 재물운까지 달아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초고층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통유리창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풍수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비보책도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통유리창에 이중 커튼을 달아 불필요한 전망을 가리는 것이다.
통유리창 양쪽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리고 창 가운데는 바깥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얇은 커튼을 단다. 아파트 발코니나 거실 창가에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좋은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마을 입구에 정자나무를 심어 엉성한 수구를 막았던 조상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멋진 전망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유전적 정서에는 개방된 공간보다 차폐된 공간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넓게 펼쳐진 전망은 가끔씩만 즐기기 바란다.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다. 3장. 운이 절로 찾아와 머물게 하라. 사람 따라 운도 들어온다.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문. 대문과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이고 외부의 기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집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작은 공간이나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집을 출입하는 문은 다 대문이다. 아파트라면 현관문에 해당한다. 옛사람들은 집의 안과 밖을 구분짓는 대문을 가문이라 부르며 중요한 건축물로 대했다. 가문이 좋다. 가문을 빛내자라는 말에서 가문은 말 그대로 집의 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의 역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은 대문 하나에도 위엄과 상징성을 부여해 여러 각도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대문이 보기 좋게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대문을 깨끗이 관리하면 가세가 번창한다고 여겼다. 대문은 반듯하고 안정적이며 위엄이 있어야 한다. 만일 대문 기둥이 구부러져 있으면 가족이 병으로 크게 고생할 징조이고 문설주가 비뚤거나 구부러져 있으면 주인의 채모와 위엄이 서지 않는다. 대문의 고정쇠나 걸쇠 등이 녹슬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가문에 녹이 슬었다 하여 곧 망할 집으로 봤다. 그럼 풍수적으로는 어떤 대문이 좋을까? 대문이 작고 집이 크면 부자가 되고 대문이 크고 집이 작으면 가난해진다는 풍수격언이 도움이 될 듯하다. 재물운은 대문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대문의 크기란 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대문을 열고 닫을 때 바람이 움직이는데 문이 많이 움직이면 바람도 많이 들어온다. 현대에서는 큰 문도 조금 열렸다가 금방 닫히면 대문이 작다고 풀이하며 작은 문도 활짝 열린 채로 오래 있으면 대문이 크다고 봐 흉하게 여긴다. 대문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와 크기로 있어야 재물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까? 운이 드나드는 곳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현관문이 대문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층 공동 현관문이 아니라 실제 자기 집 현관문이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대문이다. 명문가로 발전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현관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외부의 기,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자 길흉 화복을 부르거나 막는 장소로서 현관문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4가지 방법으로 가문을 빛내기 바란다. 첫째, 현관문을 늘 깨끗하게 유지한다. 현관문을 자주 청소해줘야 복도 들어오고 가문도 번창한다. 먼지를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기름을 쳐서 현관문 상태를 좋게 만들자.
가장 나쁜 현관문은 손잡이에 우유 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경우다. 밥을 빌어먹는 집만큼이나 흉한데 가문을 빛낼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둘째, 현관을 항상 밝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현관 청소와 정리 정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관등을 교체해 환하게 만들고 신발을 정리해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어두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자. 현관에 우산이 쓰러져 있는 것도 안 좋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을 두면 음기를 불러들여 흉함으로 치우기 바란다. 거울은 길을 반사하거나 굴절시키는 물건이므로 없는 게 좋다. 셋째, 현관문을 집 안쪽으로 열리게 만든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대개 복도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연다. 안으로 당기면서 여는 한옥 대문과는 정반대다. 아파트 현관문이 밖으로 열리는 이유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대로 안으로 열리면 불청객을 막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현관문에 용, 호 같은 한자를 써서 붙인다. 용자는 오복을 불러들이고 호자는 삼재를 막아준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다. 이때 민간 신앙이기는 하나 현관문에 한자를 써서 붙이면 복은 들어오고 애구는 못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입춘 때 한옥 때문에 봄을 맞아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크게 써서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잘 풀린다. 쾌적하고 안정감을 주는 거실. 건강과 행운을 부르는 거실의 시작은 현관이다. 대부분의 현관은 병목처럼 좁아지는 통로 구조여서 집 외부의 기가 빠르고 강하게 흐른다. 따라서 현관의 기가 좋으면 생기가 집안 깊숙이 들어와 기가 찬 집이 되고 현관의 기가 나쁘면 생기가 모이지 않아 기가 빠진 집이 된다. 현관은 밝아야 가족의 화목운이 커진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현관 전멸등이 환하게 켜지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밖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고 가족에게도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게 된다. 반면 현관이 어둡거나 등이 깜빡거리면 긴장과 짜증이 풀리지 않아 가족에게도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게 된다. 현관을 지나면 거실이 나온다. 가족의 보금자리인 거실은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거실이 집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집의 기운이 중심을 잡지 못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기가 길을 잃고 분산될 경우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을 불러들이는 정리력. 현대주택은 거실을 침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거실을 무조건 넓히려고 한다. 침실은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거실에서 거의 보내므로 어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꼭 좋은 선택이 아니다. 넓은 거실에서 허전함, 고독함, 쓸쓸함을 느낀다면 사람의 기가 거실기와 맞붙어서 진 것이다. 기싸움에서 패했을 때는 공간을 채운 허전한 기운을 이겨내도록 사람의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한다. 이때 커다란 스탠드 조명이 도움이 된다. 거실 한쪽에 스탠드 조명을 세워두고 등을 밝히면 음기가 사라진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준다. 거실 환기는 풍수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연 환기가 좋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면 공기청정기나 환풍기, 레인지 후드 등을 작동시켜
거실 안의 더러운 공기를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바꿔 주어야 한다. 대다수 아파트 거실에는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공간이 붙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로 사용한다. 이 경우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창을 없애고 바닥을 고르게 만드는 공사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발코니와 거실 천장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천장 높이가 들쑥날쑥하면 거실 안에 있는 기의 흐름이 왜곡되면서 살기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거실 청소는 물론이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복과 행운이 찾아온다. 앞에서 현대주택의 거실은 전통주택의 마당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마당이 지저분한 집에서는 좋은 기가 느껴질 리 없다. 거실도 마찬가지다. 소파나 장식장 같은 가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옷가지나 살림살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좋은 기를 접하기 어렵다. 풍수 이론에 따라 거실을 꾸민다고 해서 건강운과 재물운과 화목운이 반드시 커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온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거실이 환하고 깨끗하고 쾌적하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 밝고 좋은 기운이 가득한 거실은 활기찬 에너지를 샘솟게 만들고 나아가 가족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4장. 잘 고르면 운빨이 살아난다. 성공운을 불러들이는 식물. 나의 운에 맞는 식물이 있다. 사람들에게 집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다. 이 공간에 꽃과 나무가 있으면 한결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마당이나 발코니에 정원을 만들거나 크고 작은 화분을 집안 곳곳에 두는 이유는 싱그러운 식물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식물은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풍수학에서는 아무리 잘 꾸며놓은 정원도 집주인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사람과 식물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면 또는 기싸움에서 사람이 진다면 정원을 가꾼 보람이 없을 것이다. 큰 나무는 사람의 생기를 빼앗는다. 우리 조상들은 집마당에 큰 나무가 서 있으면 흉하다고 여겼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일리 있는 얘기다. 큰 나무는 집에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천둥번개가 칠 때 키가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하다. 또 담장과 가까운 큰 나무는 도둑에게 사다리가 되어준다. 나뭇가지를 밟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 꼴이다. 나무 그늘이 넓으면 마당이 늘 축축해서 이끼가 잘 자라고 해로운 벌레의 서식처가 되기도 한다. 미관상은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집안의 생기를 나무에 뺏기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정원수 높이가 어느 정도일 때 흉하다고 할까? 맨 위쪽의 나뭇가지가 건물 지붕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감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목련나무 등의 높이가 지붕선, 한옥의 용마루선보다 낮다면 흉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라 지붕선보다 높아지면 격가지를 잘라주어 지붕과 높이를 맞춰준다. 마당뿐 아니라 실내, 다시 말해 아파트 거실이나 발코니에서 큰 나무를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 이때 나뭇가지의 잎이 천장에 닿으면 흉하고 닿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 식물들 가운데 벤자민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린 나무가 몇 년 새 훌쩍 자라 잎이 천장에 닿을 수 있다. 사실 큰 나무는 실내에서 키우기 어렵다. 게다가 잎이 많은 식물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지만 밤에는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실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5장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길로 가라. 복이 있어야 복 받는 땅을 차지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땅. 예부터 부자와 권력자들은 명당을 찾는데 돈과 힘을 아끼지 않았다. 대대손손 부귀를 누리는 명당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고야 한다. 하지만 하늘이 내리는 명당은 부자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인 복지,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땅을 차지하는 법이다. 우리 주변에는 명당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인데 명당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괴이하고 이상한 명당, 즉 괴혈이다. 괴혈은 모양은 이상하나 효험만큼은 대단하여 이곳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고 한다. 또는 개천에서 용나듯 가난한 집에서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도 한다. 괴혈은 조물주가 지극히 착한 사람을 택해 내주는 자연의 선물로 덕을 쌓은 풍수사나 효자의 눈에만 보인다. 욕심에 눈멀어 괴혈을 찾아 나서면 오히려 재앙을 당하기 쉽다. 그 이유는 덕을 쌓지 못하면 땅이 요술을 부려 흉한 땅을 명당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 괴혈은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에 찾기 쉬운데 땅이 비밀스럽게 감춰둔 이 천하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 명당을 찾아내는 명수. 동물에게는 좋은 땅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괴혈을 찾는데 동물을 이용한다. 동물의 생활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강릉 성교장터는 족제비 무리가 잡아준 명당이라고 한다. 18세기 초 효령대군의 후손인 이내번이 좋은 집터를 찾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족제비가 움직이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긴 이내번은 그 뒤를 쫓아갔다가 어느 솔숲에 다다랐다. 주위를 살펴보니 뒤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푸른 호수가 넓게 펼쳐진 모습이 집터로 안성맞춤이었다. 이 터에 선교장을 지은 뒤로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몇 대쯤 지나자 관동 지역에서 보기 드문 만석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산짐승의 생태를 살펴 괴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산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배설한 자리는 명당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작은 기척에도 위협을 느껴 후다닥 달아나는 산짐승은 최대한 안전한 곳을 찾아 새끼를 낳는다. 또한 배설할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간다. 따라서 산짐승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곳은 땅의 기운이 좋고 주변 환경 역시 평안한 기운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멧돼지의 배설물을 발견했다면 주변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꿩도 명당을 찾아내는 명수다. 본능적으로 생기가 모인 혀를 정확히 찾아낸다. 만일 어떤 장소에서 꿩이 땅을 파고 배를 비비며 놀거나 털을 뽑아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았다면 그곳이 명당일 수 있다. 알을 낳은 장소 아래로 수맥이 흐른다면 찬 기운이 올라와 알이 부화되지 못할 것이다. 부화되더라도 몸이 성취하는 꿩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음을 꿩은 알고 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새끼꿩의 눈을 멀게 만드니 꿩이 알을 낳은 장소는 분명 생기가 뭉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명당일 것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